그리고 비물리적인 것, 예를 들어 마음 같은 것은 과학이 직접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무겁다 그러는데 그래서 몇 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비물리적인 영역은 과학이 직접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는 겁니다. 이제 이 말 속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잘 이해하고 잘 다스리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과학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라고 합니다. 음악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음악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과학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이런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번째 단계는 관찰입니다. 이제 과학은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뭔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관찰한 다음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만 설명드리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으시니까요.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첫 번째 작품입니다.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럼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보아서 제가 그림을 꽤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서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걸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시면요. 이런 과학적 연구의 첫 단계가 뭐라 그랬죠? 관찰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는 걸 관찰을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단계가 뭐라 그랬죠?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단계인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할까요? 예,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드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와서 속썩이지 마시고 딴 데 가서 열심히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라도 내다 팔아야 되겠다. 장사하시기 바랍니다. 경영, 경제 쪽으로 가주시고요. 노래가 나온다. 음악 하시면 되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 이러면 미술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런 과학자들은 이거 떨어지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게 왜 떨어질까?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 하는 건데요. 여러분, 왜라는 걸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인과율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인과율이 뭐냐면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제가 강의 시작하자마자 기절하신 분들은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오늘 하루 너무 피곤하셨거나 아니면 문과거나. 그래서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대치한다면 가장 어울리는 말이 뭐냐면 저 인과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참 과학적이다라는 말은 그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명확하게 하려는 사람이다라는 말하고 통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바로 이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뭐 실험도 하고 뭐 밤도 새고 뭐 이러면서 뭔가를 밝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이제 세 번째 단계는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표현하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여러분 어떤 과학자가 평생 연구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고 죽었다. 그럼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세 번째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과학자들이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기들이 연구한 결과를 표현할 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하나는 법칙이고 하나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러분 평소에 사시면서 법칙이 뭔지 이론이 뭔지 구별 안 하시죠? 근데 이제 오늘은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과학에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과학의 법칙 중에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과학의 법칙 중에 무슨 법칙 있죠? 질량 보존의 법칙, 또 만유인력의 법칙, 또 관성의 법칙, 또 지금 방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거기까지가 한계죠? 예. 예, 과학의 법칙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과학의 법칙 그러면요, 머피의 법칙 뭐 이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예, 그건 과학의 법칙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과학에는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중에 혹시 뭐 떠오르는 거 있으십니까? 진화론, 또 상대성 이론, 예, 그건 내용은 잘 몰라도 사람들이 제목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양자론, 그리고 한계적,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과학에서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만유인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하지 만유인력의 이론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널리 알려진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빅뱅 이론이 있잖아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던 빅뱅 이론. 근데 그 빅뱅 이론은 빅뱅 이론 이렇게 얘기하지 빅뱅의 법칙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구별한다는 것은 무슨 기준이 있으니까 구별하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그게 중요한데 그게 뭐냐면 실험적인 증명입니다. 실험적인 증명. 쉽게 얘기하면 다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이겁니다. 그래서 다시 관찰할 수 있어야 되고 예외가 없을 때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이거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지죠. 여러분 이거 하루 종일 놓으면 얘가 미안해서라도 한 번은 옆으로 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한하게 배는 하루 종일 놔도 하루 종일 떨어져요. 그러니까 늘 다시 관찰이 가능하고 예외가 없을 때 이걸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만유인력의 법칙.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론은 뭐냐? 다시 관찰할 수 없거나 다시 관찰할 수 있다 하더라도 예외가 자꾸 생기면은 이론이에요. 그럴듯하긴 하지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빅뱅 이론이 왜 이론이냐면 여러분 그 이론의 제일 약점이 뭐냐면요. 이 우주가 맨 처음에 뻥 터지면서 시작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약점이 뭐냐면 네가 봤어?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맨 처음에 터졌다는데 그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다시 볼 수도 없죠. 그런데 합리적인 설명같이 들리니까 그걸 이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확실한 거겠습니까? 법칙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장 끄트머리로 이 법칙과 이론을 비교하는데 이런 법칙은 문장 끄트머리가 무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법칙입니다. 근데 이론은 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엇일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두 개를 구별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저거 구별 잘 할까요? 못할까요? 저거 못합니다. 훈련받지 않으면 저거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거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심히 고생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고 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와가 헷갈려갖고 뭐라 그랬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그 표현이 뭐냐면은 일 것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안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일 것이다라고 바꾸는 바람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심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두 개 구별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대략 짐작해 가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 구별하는 것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저거 두 개만 제대로 구별하셔도요 웬만한 과학자들보다도 훨씬 분별력을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법칙과 이론의 차이는 올림픽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학의 법칙은 금메달이고 과학의 이론은 은메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메달 경쟁을 한다 그럴 때 A라는 국가 부자 나라예요. 선수단 수백 명을 전세 비행기에 태워서 호합판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은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만 100개를 땄어요.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는데 그 청춘이 마지막 날 마라톤에서 죽어라고 뛰어갖고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이제 목에 걸었어요. 은메달은 당연히 없겠죠. 근데 여러분 이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가 메달 경쟁에서 앞섭니까? B인 거 아시죠?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이게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론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그럴듯하고 수만 명이 그 이론을 믿어도 기존에 확인된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한번 검토해 보든지.